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균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룰 부분이 많죠.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도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오늘 당장 CPI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이벤트로 잡고 있는 FOMC 이후 일정인 금리 결정, 파월의 연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금리 값에 대해서도 좀 사람들의 예상이 좀 갈리고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보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9월 8일 영상에 추석 기간에는 촬영을 안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지연됨에 따라서 일요일과 월요일에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제가 추석이 시작되기 전에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로 인한 매도 기간은 11일과 12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사실 13일이나 14일에 머지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봤었지만, 조금 변경이 됐고 지연이 됐고, 그 날짜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고요. 지금은 사실상 이더리움에 대한 매도를 상당히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매도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230만 원대에서 240만 원대에 우리는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의 비중을 거의 다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차트가 상당히 좀 달라진 부분이 보여서 비트코인의 비중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안내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이더리움 차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 장에서 이더리움을 매도한 이유는 당연히도 업데이트가 하드포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드 PFQ 하드포크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그 직전에 상승세, 강세장을 띄우고 그 직후에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었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하락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도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차트 분석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하드포크로 인한 하락, 그 직후의 하락은 대부분 이런 하드포크는 스냅샷 이후에 하락세가 나오기 마련이고, 그 하락세로 인해서 터치를 할 때 지금 추세선 하나를 그어드렸잖아요. 8월 말부터 시작된 한 2주 정도 진행된 이 상승 추세선을 하락세가 이탈을 하는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하락세는 나오지만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추세는 그냥 계속 이대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상승에 대한 힌트와 하락에 대한 힌트가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왜냐? 하드포크로 인한 상승은 하드포크만큼의 하락을 가지는데, 지금 하드포크로 인한 상승분이 컸나요? 얼추 봐도 15%에서 20% 사이일 것 같은데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락도 사실 이 상승분에 대해서만 되돌림 값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상승분에 대해서 되돌림 값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8월 말부터에 대한 이 되돌림 값으로 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 저가를 이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좀 현금이 남아있다면 이 아래 가격에서는 충분히 주워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저의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을 거의 다 매도를 했고,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상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은 이 약간은 장대 양봉처럼 나온 이 캔들이 거래대금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일봉상 캔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상승 나왔다, 거래량 높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봉상 캔들과 거래량의 관계는 추세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전체 그림에서 하락세가 진행된 시점이 이 구간에서부터였고, 이 하락세는 계속 유지가 되다가 7월을 기점으로 점점 낮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양봉, 거래대금이 높은 양봉이 나왔는데 이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즉, 이 말은 이 하락세가 끝나는 포인트로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횡보장이 강화되는 형태로 해석을 할 것인가, 우리가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이 그림은 마치 이것과 비교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직전의 고점인 25K를 넘겨주는 캔들이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상승을 해서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바텀 찍은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이 거래대금을 추정을 해서 직접 9월 9일에 있었던 이 거래량과 비교를 해서 더 높다면은 저는 이거 상승세 시작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은 19년도 차트입니다. 이 19년도에 약세장 상승이 있기 전에 새로운 추세가 만들기 전에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은 고점을 넘겨주는 타이밍에 있어서 캔들의 거래 대금이 높아지는 형태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승세가 시작이 되면서 이런 무시무시한 상승이 나왔었고, 우리가 자칫하다간 이 상승세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이 관점으로 보도록 할 거고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뭐 50% 비중을 담는다든지 지금 현금 그냥 다 소모하지 마시고 25K 터치해주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은 반드시 거래대금을 보시는 게 저는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의 장기적인 시나리오에 해당할 거예요.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단기적인 거나 아니면 중기, 초단기를 헷갈려 하시니까 저는 단기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캔들이 거의 일주일 동안 양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달러 지수가 높아지기보다 조금 안정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투자 상품들의 장세가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장세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저는 비트코인의 장세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나올 자리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일봉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조정이 나와야 하는 자리인데 크게 내리지 않는 이유는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고요. 직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큰 강세를 나타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와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제가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비중을 변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20% 매도를 했다면은 아직 10%밖에 매수를 안 했어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비중은 이 조정 자리 있죠? 스토캐스틱 내려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만약에 시나리오가 틀렸다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정말 비트코인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위에서만 놀면서 계속 이런 상승을 계속 진행시키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형태가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은 나와줘야 하는 조정 자리에서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저는 비트코인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조정의 마지노선을 사실상 비트코인의 20K 부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1선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 선, 하늘색 선이 조금씩 올라오기는 하겠지만 21K 이상까지는 안 올 거예요. 그럼 대충 생각을 해봤을 때 20.5K 정도 부근까지는 5일선과 만나는 그런 제한 구역에 있어서 저는 괜찮은 매수 자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종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20K까지는 좀 허용 범위를 가져가고 싶고, 정말 무난하게는 이렇게 저가 생각을 해보면서 매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맞다면은 5일선과 21선 상관관계를 만들어주면서 추후에는 이런 상승 자리가 만들어지고 정배열이 나올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좀 정배열 상태도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이더리움은 사실상 좀 애매해요. 앞으로 머지 업데이트가 예상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냥 21선 올라오고 정배열이 되니까 60일선이 그냥 꾸준히 상승을 할 것이고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을 하겠지만, 역시나 제가 봤었던 것처럼 지금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조정도 크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상승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정도 크지 않을 것이고, 그냥 흐지부지 흐르다가 이 정배열이 나오는 관점이 좀 더 딜레이 돼서 한 10월쯤부터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좀 아깝죠. 그리고 저는 POS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으로 좀 변경을 해서 이번 장은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볼게요. 이번 장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을 볼 것인지 비트코인을 볼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더리움을 볼 거라면은 진짜 그냥 이더리움 하나만 파시고요. 그리고 내가 비트코인이 좀 이번 장에서 선호된다. 지금 추세 때문에 좀 선호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비트코인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트코인 하나만 파세요. 애매하게 지금 뭐 비트코인 오른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바꾸거나 아니면 추후에 이더리움 쪽 오른다 해서 그때 뭐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번 장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선택을 하시고요. 이슈가 있는 건 이더리움이고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없다라는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머지 업데이트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지만 상승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하락분도 크지 않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약세에 조금 빠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텐데 저희 거래대금 측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예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답지보다는 조금 설명드리기 난해한
그러니까 상승이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하락장이 진행되는 차트에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거래대금은 멤버십 영상에도 올려드릴 것이고 또 그냥 일반 영상에서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멤버십인 분들은 두 개를 보셔도 되고 물론 일반 영상에서도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둘 다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경제 일정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밤 9시 반에 CPI YoY 값이 발표가 되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가 피크 아웃이었고 이제 낮아지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낮아지는가가 컨센인데 아닌데 나는 진정을 안 할 것이야. 나는 진정하지 않았어. 뭐 8.5%가 나온다든지 뭐 8.3% 애매하게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측면을 금리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신다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발표값은 8.1% 그냥 무난무난하고 좀 높게 발표되는 것만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9월 20일, 21일 FOMC 일정이 잡혀져 있죠. 이 말은 20일 새벽, 즉 오전 한 4시 반쯤에 금리의 결정, 기자회견, 파월의 연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CPI 발표가 있고 15일에 머지 업데이트 있고 그 다음 목요일 FOMC 일정이 있습니다. 13, 15, 22일을 유의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고 이 금리값에 대한 콘센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분명 지난번 7월 FOMC 일정을 마친 다음에 기자회견을 가질 때는 최종 목표값이 뭐 3.5%, 3.75%라고 말을 했었는데 점점 기간이 지나오면서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4%에 가깝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상했던 9월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왼쪽에 가까웠는데 이 CME 그룹에서 발표하는 결과값에 따르면은 지금 75bp가 9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75bp가 컨센이고 50bp가 이제 좀 낮은 확률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75bp가 예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 큰 악재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 결국에는 4%를 보고 지금 현재 이 정도 높인다라는 말은 앞으로 남은 두 가지 FOMC 이후에 금리 결정에 있어서 75bp, 75bp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번 달에 75bp를 인상을 했다면은 뭐 50, 25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은 뭐 50, 50 이런 식이 되겠죠. 저는 50, 25 이런 식이 마땅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400에서 300을 빼본다면은 앞으로 얼마나 인상을 할지는 거의 다 답이 나와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75bp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이번 주에 천천히 알아보면서 설명을 가져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멤버십 영상이 추석 때문에 제가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다음 편은 스토캐스틱을 올려드릴 예정이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제 추석이 지났으니까 제가 이 방에 대해서 홍보는 안 할게요. 근데 질문 등은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남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목적을 실력 발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현물이나 선물이나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김현성님은 나는 현물만 투자를 할 것이고 현물에 대한 실력 증진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은 그냥 멤버십에만 있으시면 되고 카톡방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추구를 하는 게 정말 고반복의 매매를 추구를 한다면은 거래대금도 높고 매매 기회가 많은 선물장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소통방에서 제가 대화를 하면서 풀이를 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굳이 이런 데에서 뭐 선물은 위험하다, 뭐 선물은 그냥 도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결과를 공유를 하고 제 매매가 어떤지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익절을 한 2, 30번 하면은 손절이 3, 40번 정도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익절이 4에서 5% 나면은 손절은 1에서 2% 사이입니다. 그거를 그냥 반복할 뿐이에요. 100% 먹는다, 200% 먹는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100% 시드 다 넣어서 그 시드에 대해서 4, 5% 먹고 1, 2% 손절하고 그렇게 그냥 반복하다 보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익비가 4에서 5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물 투자자는 들어갈 수 없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실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현물 투자랑 선물 투자는 다르게 하기 때문이고요. 저는 오히려 현물을 더 못하는 것 같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상 욕심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어야지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10% 나오는 자리까지 대기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전고를 터치해 줄 때까지 기회를 노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진짜 정말 짧게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보통 레버리지 3배수 사용을 하니까 지금의 자리에서 만약에 추세를 이탈하는 자리가 발생을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3% 떨어지는 자리가 이쯤에 결정이 되니까 이 자리에서 노리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는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여기서 매입을 한 다음에 이 정도 떨어질 때 익절을 하면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올라갈 때 여기서 그냥 뭐 10배, 20배 쓴 다음에 존버하고 있다가 나 수익 본다 하다가 떨어질 때 저한테 물어보죠. 손절해야 되냐고. 저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걸고 여기서 손절가 걸고 아니면은 시장가로 건 다음에 여기다가 손절을 건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 김현성 님이 질문 드린 것과는 답변이 달라요. 근데 그냥 예 아니요로 답변을 하기에는 이 답변을 하는 데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저는 웬만하면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억 단위로 들어오라고 말을 안 해요. 적어도 200만 원으로 10번은 매매를 하고 그 돈 다 잃어도 좋으니까 자, 매매 기회를 계속 살려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지켜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스케일을 키우는 건데 근데 그 전에 선입견을 가져버리면은 이 매매에 대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답변도 사실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좀 입맛에 안 맞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건 실력에 따라서 답변의 깊이가 달라진다라고 봅니다. 답변 드릴게요. 현물 투자자는 카톡방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선물과 병행하시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